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논평을 냈었는데요.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한 그 방침은 저희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을 했고요. 다만 의약품 배송이라는 게 풀리지 않는 이상 원격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원격으로 받은 다음에 또 약을 사러 오프라인으로도 약을 가야 됐었어요. 이건 하나만한 게 아닌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규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졸속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논평을 냈었습니다. 지난 한 3명의 대통령께서 퇴임을 하실 때에 업적 중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나오셔서 내 역점 사업은 공인인증서 폐지다. 그래서 저 공인인증서 또 뭘까? 계속 한 15년을 지금 궁금해하면서도 공인인증서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안 풀리는데 왜 자꾸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은 내가 규제를 풀었다라고 하고서는 퇴임을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예, 현장의 소리 두 번째 정당으로요. 아마 우리나라 당 중에 이공계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당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규제개혁당을 모셨습니다. 선진국에서 되는 규제개혁, 한국에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규제 시스템은 정치와 인권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고요. 그 역사가 보통 200년 정도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또 1792년 미국 독립혁명 같이 2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선진국은 시민과 시민이 수립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뚜렷한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온 거죠. 우리는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이 민주정부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30년이 안 된 거죠. 서구의 선진국의 역사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아직은 관치 중심의 규제 시스템이에요. 서구가 이룬 민간 주도 그리고 자치와 분권의 시스템이 우리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정부로 치면 역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발전한 모델을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지향이 분명하고요. 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즉 규제개혁당이 나온 것만 해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빨리 따라잡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플랫폼 경제 시대로 급히 넘어가고 이 플랫폼 경제를 이끄는 것은 글로벌하게도 큰 빅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대형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지배력을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 경제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존의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 성장했던 대형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아직은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규제 개혁이 시대적 소명이고 굉장히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규제 개혁당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코앞에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각각의 어떤 분야의 그들만의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다 사태처럼 국민들이 나의 일상에 규제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를 모두가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 기술이라든지 해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시는 예를 들자면 최근에 타다 금지법으로 많은 소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타다를 허용하는 마느냐로 고민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무인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이걸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안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간의 모든 논쟁은 사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희는 이런 상황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에서 사실은 온라인 관련된 화상 비즈니스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경험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서버 속도들이 너무 빠르고 잘 되어 있어요. 2008년 정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할 때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때 전화 모뎀을 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2008년 정도면 아이폰이 막 나올 때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단적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교육률도 높고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단 하나가 문제입니다. 정치인들과 그것도 일부 정치인들이죠. 그들이 다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샌드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조차도 또 다른 규제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그 다음 더 2년 동안 해서 잘 되나 보자 4년을 로스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늘 저녁에도 몇몇 회사가 만나가지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밥 한 번 먹으면은 유니콘 기업의 태동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업 풍토이거든요. 한국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시각차가 전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샌드박스 규제를 규제 개혁의 우수 사례로 꼽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엔 샌드박스 2+2 4년을 보내면은 그만큼 해외보다 4년 임상이 늦어지는 거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친기업 정서의 규제개혁당 아니냐라는 오해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규제를 풀어서 스타트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가 같이 올라오다 보면 이른바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잘할 수 있는 집들은 굉장히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역량이 부족한 집들은 자연도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규제 행태들은 뭐냐면 잘 될 놈들만 의도적으로 키워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규제 개혁 이슈는 보통 지금 민간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꼭 민간 부분만의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당은 공공 부분의 규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설정해 놓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또는 인허가 시스템입니다. 인허가로 나타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중에 일부를 임시허가 해주면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근본적으로 이 규제 샌드박스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러한 인허가 규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금 논제에서 빠져 있는 거죠. 즉 규제 개혁의 대상인 공공 부분이 자기들이 먼저 규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시 현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걸 것 규제 개혁을 같은데. 열어주는 임시허가를 해주는 그쪽에서 기업들이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규제개혁당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규제들을 만들어내는 그 공공 부분의 개혁입니다.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정당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공공 부분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규제개혁당의 또 정책입니다. 규제개혁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방통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입법기관, 정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최적의 안들을 추출해내가지고 하자라는 전제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규제개혁당이 디지털 쪽에서는 영향력이 엄청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시고 그룹도 있고 당원 가입은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아마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당원 가입 메뉴가 있습니다. dparty.kr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거기에다 설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당내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투명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미래로라는 슬로건도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제안 주신 거를 설문을 통해서 선정을 했던 거고요. 당 색깔 프로시안 블루 색깔입니다. 저 로고 선정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오픈해가지고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가면 설문조사 항목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성정당들이나 다른 정당들에서 하지 않는 실험적인 여러 가지 정치 액션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당원 가입은 종이 원서도 물론 쓰지만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든 온라인 계약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예쁘고 균형 잡힌 로고와 상징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군요. 퇴해가요, 항상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창고에서,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다 어우러지는 곳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것도 상당한 인식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는 정당, 자물쇠를 풀어버린 정당, 규제개혁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소리입니다.